1970년대 초 미국 로체스터 시민들은 아이들의 이름표조차 달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살인범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고 살인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희생된 세 소녀에게는 기괴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름과 성의 첫 글자가 같았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이름마저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섬뜩한 미제 사건 중 하나, 알파벳 살인 사건입니다. 알파벳 살인 사건은 1971년과 1973년 사이에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발생한 미해결 아동 살인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죠. 피해자들은 10세 전후의 소녀들이었으며 범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손이나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1971년 11월 16일 10살 소녀 카르멘 콜론은 할머니의 부탁으로 약국으로 심부름을 간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약국 주인은 카르멘이 불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죠. 가야 해요. 빨리 가야 해요. 또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카르멘을 목격하였는데 하의가 벗겨진 어린 소녀가 도로 위를 뛰어가며 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카르멘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철쭉빌 근처였죠. 두 번째 피해자는 완다 워코비츠. 1973년 4월 2일 엄마 부탁으로 식료품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걷고 있었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근처를 맴도는 갈색 차량 한 대가 목격되었다는 진술과 함께 완다는 실종되고 다음날 오전 경찰은 웹스터 외곽도로 아래 언덕에서 완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미셸 메엔자. 1973년 11월 26일 11살 미셸 메엔자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메세돈 시골 도랑에서 미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3명의 피해자는 이름과 성의 첫 글자가 같았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이름마저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했죠. 3명의 피해자, 3번의 동일한 패턴을 두고 사람들은 이 사건에 이름을 붙입니다. 알파벳 살인 사건. 범인이 노린 피해자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가벼운 비나 폭우가 내리는 날 오후에 로체스터에서 사라진 사춘기 이전 여아였으며 그들의 시신은 나중에 인근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고속도로 근처에서 옷을 완전히 입었거나 부분적으로 입은 채로 발견되었죠. 수사관들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의 몽타주를 언론에 공개하고 3건의 살인사건 모두를 저지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전용 전화 핫라인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중으로부터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지만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유력한 용의자로 미겔 콜론, 데니스 테르미니, 케네스 비앙키, 조셉 나소 4명이 거론되었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있고 확실한 단서가 없어 풀려나게 됩니다. 1995년 카르멘 콜론의 어머니는 딸의 살해에 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내 딸 카르멘 콜론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죽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내 어린 딸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연민이 있다면 그는 이 어린 소녀들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과 괴로움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죠. 데모크렛 앤 크로니클 신문은 2009년 알파벳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기사를 게재하여 사건 종결을 위해 대중의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로체스터 경찰서는 약 20건의 새로운 수사 단서를 받았고 접수된 모든 단서를 추적했지만 범인을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까지 알파벳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관들이 800명이 넘는 잠재적 용의자를 신문했지만 살인범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